뭐 하루하루 다르고 오전 다르고 오후 다릅니다. 미국장은 우리가 잠자리 들기 전에 보던 지수하고 아침에 눈 떠서 보면 또 달라져 있고 특히 이번 목요일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지금 뭐 여기저기서 많이 이렇게 의견을 표출하고 계시겠습니다만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증시. 일단 기대감하고 현실을 좀 네. 나눠서 말씀 좀 드리면 기대감. 예, 일단 네. 기대감부터 말씀드리면 증시가 저는 이 기대감이라는 게 다시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라 충분히 쉬어줘야 된다. 쉬어줘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게 100m 달리기가 분명 아니고 네. 장거리 지금 현재 그 뜀박질이거든요. 네. 그리고 현재 지금 동학개미 운동으로 인해서 유입된 자금들이 이게 주식시장이 흔들린다 그래서 쉽게 빠져나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최소한 내년까지는 끌고 갈 수 있을 이런 플레이어인데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 모든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왔으면 잠깐 쉬어줘야 되는 거죠. 쉴 때 푹 쉬어줘야 다음번을 도약할 수 있지 쉴 때 어리버리 쉬다 보면 가다가 또 지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저는 차제에 좀 쉬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 이제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우리가 지금 그 동학개미 운동이 3월서부터 7월, 8월까지 올 때는 주식은 무조건 사면 이익이 난다. 그리고 주식이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기다리면 이 변동성을 뚫고 다시 올라간다. 이런 네. 학습 효과가 있었죠. 네. 근데 최근에 투자자분들의 인식이 이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을. 예, 이제 뭐 네. 카카오 같은 경우 40만 원대 사신 분들 벌써 15% 이상 물렸죠. 네. 소위 말해서 이제 물리다 보니 이제 주식도 조금 이제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난 거는 빠르게 매도를 하는 그런 매도가 이제 좀 많아졌다라는 거 시장에 있어서 네. 이게 이제 시장 쉬는 거에 빌미고 뒤늦게 뛰어드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익을 못 지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마음이 급해지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대형주 위주로 들어왔고 예. 네이버 카카오 위주로 들어왔다라면 이제는 중소형 위주로 퍼졌습니다. 그러다 힘이 분산이 돼 버렸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동일한 예수금과 동일한 힘을 가지고도 뚫고 올라가는 힘이 약해졌다라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지금은 쉴 때이지 이것을 내가 원했던 주식이 좀 싸졌다라고 쉽게 칼을 휘두르거나 나의 힘을 소진시킬 시기는 아직은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완전 꺾일 것은 아니지만 일단 추석 이후까지는 조금 관망하시는 게 현명한 처사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문제는 네. 이 빚내서 투자한 분들이에요. 아, 그렇죠. 이 빚이 상당히 좀 이게 아이러니한 게 네. 주식시장이 흔들 때 빚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빚이라는 게 줄어드는 것은 주식시장이 조정을 깊게 받거나 하락하는 시기에 줄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월 달을 돌아보면 2월부터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빚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네. 2월 달에는 빚이 오히려 늘었죠. 조정을 받다 보니까 빚을 더 내서 네. 물타기를 많이 하셨죠. 네. 빚이 줄어든 게 3월 14일까지 줄었습니다. 그때 줄어든 규모가 제가 그 수치를 기억하는데 대략 4조 5천억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약 한 10조가 좀 넘는 신용잔고였거든요. 증권사 네. 기준으로 봤을 네. 때 그거에 거의 40%가 줄은 거죠. 근데 이 40%는 줄인 게 아니라 털린 거죠. 반대면 나가고 그때 증권사에서 막 김동현 연구원도 기억할 겁니다. 객장에서 막 여러 가지 지점에서 흉흉한 얘기들 들려오고 그러고 나서 그게 지표로 해서 3월 15일 날 반등을 나타내면서 신용잔고가 지금 거의 20조 가까이 늘어난 건데 네. 이게 이제 털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이제 조정이라기보다는 하락이고요. 저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문제는 이제 신용 기간이 6개월이 넘어서면 리볼빙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증권사들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신규 대출이 안 돼. 연장은 되는데 네. 그 한도가 제가 기억하기로 6개월일 겁니다. 네. 그럼 신규로 받아야 되는데 신규는 안 되죠. 그렇게 되면 그것도 또 하나의 내강이 될 수 있다. 그 점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소장님. 네. 지금 우리 김돈 연구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체로 이렇거든요. 매크로 하시는 분들은 네. 그리고 채권 쪽에 금리 쪽 보시는 분들은 지금 증시 하락을 갖다가 얘기함에 있어서 실질 금리를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논의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증시에서는 그러면 예. 왜 빠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네.
투자하시는 분들의 속된 말로 많은 분들이 금리를 잘 모르십니다. 그렇죠. 그런 걸 잘 모르고 그러다가 금리도 모르는데 실질까지 붙으면 더 힘들죠. 예, 좀 모르시는 분들인데 시장에 있어서 앞서도 이제 뭐 조정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이제 조정이 증시에 있다 보면 이게 관행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돌아가는 행태라고 그러죠. 행태라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소수 종목들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항상 그게 나중에 버블처럼 터지면서 조정을 받는다라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미국 증시만 하더라도 빅5 정도가 이제 강하게 올랐죠. 네. 근데 빅5 올라가는 것도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애플이 액면 분할을 했는데 주가가 올랐어요. 그게 설명이 가능하냐? 전문가들은 설명이 불가능하죠. 액면 분할했는데 주가가 올랐다? 오히려 액면 분할이 주가에 있어서 호재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 유상증자를 하겠다는데도 주가가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이 유상증자는 증시에 있어서 악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간 것들은 이거는 분명히 투자자분들의 어떤 과도한 기대, 쏠림 현상, 거기에 또 국내 투자자분들의 단기적으로 7월부터 국내 투자자들이 테슬라든지 니콜라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또 매수를 해서 우리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증시를 올렸다, 미국 증시를 올렸다 이런 얘기도 들릴 정도로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국내도 보면 네이버 카카오가 증시를 이끌다가 네이버 카카오가 주춤하니까 현대기아차가 또 증시를 이끌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밸류가 좀 높아요. 지금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SK바이오팜이라든지 뭐 카카오 게임즈는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뭐 땅을 치실 텐데 공모주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뭐 100%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뭐 이런 텐데 너무 이런 과도한 기대감이 쏠리다 보니 그 휴유증은 항상 따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조정이라는 것들이 이러한 휴유증들 일부 좀 투자하신 분들 괴롭지만 그런 것들이 좀 사그라들어야 다시 한번 증시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수급적으로나 심지어 수급적으로 본다라면 뭐 기관 외국인들은 지금 손을 못 놓고 있고 또 그 얘기를 잠깐 드리면 기관이 왜 못 사냐 그리고 기관은 왜 돈을 만드느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돈을 빼셔서 그래요. 기관 자금의 70%는 개인 자금입니다. 근데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관에 돈을 맡겨보니 펀드에 들어보니 수익률이 안 나니 펀드를 해제해서 내가 직접 투자하시겠다라는 게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은 돈을 팔아서 개인들한테 드리고 그 돈을 갖고 개인분들이 지금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 기관과 외국인 기댈 수 없고 개인들의 힘은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퍼진 상태고 송곳처럼 날카로울 때는 올라왔죠. 근데 지금 이제 무뎌진 상태다라는 것들 보고 심리적으로 많이 좀 지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구두닦기 하니까 주식 얘기를 하니까 주식을 다 팔았다라는 건데 제 주위에서 뭐 저야 직장 생활을 안 하니까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지어 그러니까 카페나 식당에서 주식 얘기하는 건 이해하겠어요. 엘리베이터 곧 정말 2, 30초 짬에도 다 주식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 주식시장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좀 쉬워지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서학개미라고 표현하죠. 이제 그렇죠. 아예 예.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 있고 뭐 순위로 보면 꽤 앞쪽이에요. 예. 거기다가 최근 또 국내 언론에서 보도된 이스라엘의 그 의류 장비 업체라고 하죠. 나녹스. 두 개 다 이제 공매도 전문 업체들의 리포트. 특히 이제 니콜라는 지금 뭐 트레버 밀턴 그 CEO 창립자가 아예 뭐 사임하는 거 봐서는 그거 합니다. 참 묘해요. 그쪽에는 니콜라는 GM이 협업을 했고 우리는 하나그룹이 투자를 했고 많이 했죠. 예. 거기다가 이 나녹스 같은 경우는 SKT라는 또 국내 쟁쟁한 기업이 2대 주주로 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게 소위 말하는 사기 논란에 걸려들었단 말이죠. 뭐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 숱한 채널에서 이 두 개의 종목 갖다 유망하다고 그랬고 거기에 또 우리 투자자분들은 뭐 하는 회사인지 재무제표 봐봐야 실적도 없어요. 네. 매출도 없고 네. 그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뭐 싼 맛에 뭐 이런 생각으로 들어갔다가 지금 이 상황이 되었습니다. 니콜라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조금 뭐 여기서 어떤 반전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않을 것으로 예, 보여요. 지금 뭐 한화도 지분을 한 5% 정도 투자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네. 여러 가지 되고 있는데 한화 측에서도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좀 우연찮게 그 기사를 봤어요. 네네. 예, 봤는데 그게 이제 한화의 또 지분 자녀분들에게 지분 승계도 걸려 있는 부분들이 되고 복잡하더라고요, 문제가. 아하.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화 측에서 지금
그 소위 말해서 전문가 집단들인데도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 지금 이제 사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말씀드리기가 이게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맞은 거죠, 투자자분들이. 네. 이거를 사전에 알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이게 니콜라가 진짜 차를 밀었는지 아닌지 대놓고 뭐 속였다라고 예, 보더라도 이거를 우리가 사전에 알 수 있다? 없어요. 그러면 뭐죠? 많은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게 원칙이죠. 그 원칙은 뭐죠? 분산 투자고 해외 투자는 서학개미 운동 하시는 분들, 몰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떠한 이론도 해외 투자를 몰빵하라는 이론은 없습니다. 해외 투자는 자기 자산의 30% 이하. 그리고 거기서 분산 투자. 그렇다면 뒤통수를 맞아도 여러분들이 살아나실 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서학개미 하시는 분들 배우셔야 돼요. 단지 국내 주식시장이 박스 피고 미국 시장 꾸준히 올랐고 미국에서 유명한 회사가 좋은 회사는 아니죠. 네. 근데 유명하고 익숙하면 마치 좋은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국내 시장을 버리고 서학을 한다? 글쎄요. 저는 아무리 존 템플턴이 미국을 안 하고 일본을 해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템플턴도 그랬어요. 일본 시장이 꺾일 것 같으니까 팔고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잘못 좀 인식돼 있는 게 무조건 미국 시장에 장기 투자하면 돈을 번다? 저는 그 이론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칙, 항상 이 원칙이라는 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서학개미 운동에 대해서 글쎄요, 뒷북치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뭐 일단 리스크 관리에 치중하셔야 되지 않을까. 특히 뭐 그런 쪽들을 투자하셨던 분들은 과감한 결단이 때로는 우리가 그 보험을 드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과감한 결단이 때로는 나를 살릴 수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많이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환율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조금 정체 국면을 보이다가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거의 뭐 예외 없어요. 어지간한 채널마다 원화가 강세로 갑니다. 환율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기대됩니다. 저는 이때까지 늘 반대로 얘기해 왔거든요. 뭘 그렇게 주식을 하면서 환율 하락으로 인한 환차익 계산하면서 들어오겠느냐. 그냥 들어오니까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 팽팽한 수급 와중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서 달러 공급이 많아지면서 환율이 떨어지는 거지. 저는 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흔히 말하는 그게 맞다면은 최근에 1180원 무너져서 50원대까지 가는 이 와중에 외국인은 사줘야죠. 실정적으로는 안 맞아요. 어느 쪽이 먼저입니까? 글쎄요, 저는 오히려 지금 다른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거를? 예.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처음에 소장님 말씀하신 것들은 이제 이론이죠. 우리가 이론이고, 이제 예. 원화 강세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환차익을 얻을 수가 있고 원화 강세 요소가 우리 국내 체력의 좋아짐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외국인들이 사고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예. 물고 물리면서 예. 이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게 이론적인 내용인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일견 또 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들어오니까 원화 강세가 이루어진 면들도 있을 것이고 예. 어떤 게 먼저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좀 고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 당장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국면에 있어서 원화 강세가 이루어지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왜 안 들어오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생각을 해본 걸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원화 강세만 볼 수 있는 여력은 없다. 특히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특히 뭐 우리나라 들어온 자금들이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앞서 펀드도 언급드렸다시피 지금 미국도 개인 투자 비중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지금 펀드 환매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중국 펀드를 산다, 우리가 뭐 이랬을 때 가서 중국 펀드를 산다라고 하면 중국 증시를 올려주지만 지금 외국인 투자자, 미국에 있는 뭐 탐 존슨 뭐 이런 사람들도 직접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두 번째는 한국만 보는 게 아니라 신흥국을 보고 있는 거죠. 네. 신흥국이라고 본다면 인도, 브라질 뭐 이런 나라들 보면 또 답 없는 나라들이랑 같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가 굳이 한국에 대해서 원화 강세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쪽집게식으로 여기다가 탁탁 물론 이번에 뭐 위안화 강세 요소도 그 경제 성장률이 좋아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경제 성장률이 다른 여타 국가에 비해서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글로벌 돌아가는 상황이 단지 환율 하나만 보고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분명 아닐 것 같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출연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그때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들이 원화 강세 이꼬로 외국인의 유입이다라는 단순한 도식으로 본다라는 것은 그거는 머릿속에 이론만 있지 현실을 못 보고 계신 것들이 아니겠는가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다 첨언하자면은 예.
뭔 사회자가 사회만 보지 자꾸 말이 많이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 같은 시점에는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부지런하셔야 되거든요. 맞죠, 맞습니다. 뭐든지 자꾸 확인하셔야 됩니다. 진짜 인포맥스 단말기라도 있으신 분은 유럽도 가보시고 전 세계 뭐 남미 쪽은 증시는 어떤가도 보셔야 되고 환율도 우리 달러 환율만 보실 게 아니고 진짜 말씀하신 이머징 중에 브라질은 터키는 인도네시아는 뭐 그렇죠. 대만 달러는 싱달러는 다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뉴스에서는 신문에서는 달러 약세 그리고 원화 강세 그러는 기사를 보고 있지만 차트 띄워 보시면 사나흘 전에부터 벌써 돌고 있어요. 달러 강으로. 이런 상황 하에서 그걸 보고 뭐 계속해서 채널 틀면은 뭐 원화가 강세되면 외국인이 들어오고 끝나고 나서 앞만 봐도 외국인 순매수는 아직도 안 보이고 맞습니다. 지수는 훅훅 빠져 있고 그래서 좀 이제 특히 이럴 때일수록 더 이제 부지런해야 되는데 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 포지션 깨지고 있으면은 평소 보던 것도 보기가 싫어져요. 그게 또 사람이 만사가 귀찮죠? 네. 맞습니다. 벌고 있을 때는 뉴스도 많이 보고 시황도 막 찾아보고 하는데 깨지고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머리만 끌고 있습니다. 그게 뭐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 심정 충분히 이해갑니다. 저도 뭐 저기 뭐 부도도 맞아봤고요. 뭐 잠깐 말씀드리면 그때는 정말 이게 주식하는 사람들끼리 뭐 사람 만나기도 싫고 누구랑도 얘기도 안 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네. 예. 소장님 마지막으로 그냥 지금 이 좀 어수선한 상황에서 우리 주식 증시에 몸담고 계신 분들한테 한번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시죠. 예, 뭐 뒷북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언제든지 지금 불안할 때는 현금을 좀 쥐고 만들어내시는 게 다행스럽다. 그래서 일단은 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불안할 때는 조금 이 방송이 언제 이 방송을 보신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10월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한번 변동성이 흔들리면 이 변동성은 파장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이 파장이 있는 동안은 증시의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 파장 속에서 뭐 짧게 내가 먹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파장 그냥 내가 지나가는 과정으로 보면 그 속에서 오히려 오를 때마다 현금을 좀 만들어 놓으셨다가 파장이 잠잠해지고 확실한 주도주가 보일 때 그때 들어가서 먹는 게 오히려 더 크게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잘한 거에 신경 쓰기보다는 크게 한번 배팅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지십사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